안녕하십니까. 하나이비인후과에서 코골이 수면무호흡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주용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코골이 무호흡 환자들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분들한테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코골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옆에서 보는 배우자나 가족분들이 봤을 때는 코골이뿐만 아니라 숨을 안 쉬고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고 불규칙하면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은 그냥 단순히 소리 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합병증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골이나 무호흡은 60 내지 80%가 비만, 즉 과체중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게 되면 코골이나 무호흡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체중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이 20 내지 30%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유전적인 병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간면의 구조, 얼굴의 구조, 또 기도의 모양,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가 충분히 넓게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 체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을 수 있는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혈액의 산소 공급에서 전체적인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인데, 잠을 자면서 무호흡이 있게 되면 산소 포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몸의 대사작용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몸무게가 늘고 내장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지방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을 치료를 해서 기도를 열리고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된다 그러면 무호흡이 없어지고 산소가 올라가면서 대사작용이 한 5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사작용이 5배 정도 증가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무호흡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막 이래도 체중이 잘 안 빠지게 되는데, 같은 운동을 해서 체중이 1kg 정도 빠졌다 하면 산소 공급이 되고 무호흡이 치료가 된 후에는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저하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무게가 저하되고 내장 비만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코골이 무호흡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게 되면 처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입마름, 두통, 어지러움, 만성 피로, 주간 졸리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못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입마름은 특히 코를 골게 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입이 마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두, 하기도 쪽에도 이제 계속 건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짙은 가래가 나와요. 항상 입이 뻑뻑하고 말라요. 목이 아파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처음에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5년, 10년 계속 쌓이게 되면 내 몸에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처음으로는 이제 계속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잔 기침이나 알레르기 증상, 목감기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네 하면서 심장은 더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산소를 받아들이는 기관에서는 산소가 잘 안 오기 때문에 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불균형이 생기면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뇌에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뇌경색, 중풍, 심장마비, 부정맥,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 치매, 암,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무호흡증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그 빈도가 높아지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매 유발 물질이라고 요새 많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치매 유발 물질들은 자면서 뇌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정상 수면이 이루어질 때 이제 다 회복이 되고 많이 배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쉬다가 갑자기 하고 숨을 안 쉬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숨을 못 쉬니까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깨내야 됩니다 하면서 잠을 깨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얕은 수면, 2단계 중간 수면, 3단계 깊은 수면 이렇게 들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면 다시 각성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다시 수면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돼서 굉장히 피곤할 뿐만 아니라 이런 조기 치매의 원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콩팥 기능도 떨어지면서 자주 소변을 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증상도 생기게 되고, 입이 계속 마르게 되면 여러 가지 치주 질환, 입냄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고령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치아와 치주 질환이 많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기능의 장애도 올 수가 있고, 탈모도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우리 모낭 세포에 잘 공급이 안 되면서 탈모의 원인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충분히 치료를 해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수면무호흡과 코골이에 대한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꼭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